안녕하세요. 판블리 이수빈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신 생산을 위해 해당 제약 기술의 특허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익을 위해 제약 특허의 사건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를 가진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진 채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회사의 잠재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은정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건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발명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허권이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일종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혹시 은정님은 제약회사가 지닌 잠재력의 핵심이 신약 특허에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약 특허는 성공 확률이 낮음에도 성공하면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의약품 특허는 물질 특허와 기법 특허, 용도 특허, 계량 특허로 각각 구분이 되는데요. 물질 특허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질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어지는 특허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이외에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물건과 방법에 효력이 미치는 강력한 특허인데요. 국내 화학공업의 발전과 미국 측의 물질특허 제도 채택 정식 요청으로 1986년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특허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모든 물질의 특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특허들도 특징과 속성에 따라 제품 특허는 특정 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용도 특허는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견한 것에 대한 특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량 특허는 이미 존재하는 발명을 기초로 기능 등을 개량한 것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각각의 특허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방법을 개발했다면 특허 출원을 위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기술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이 밖에도 특허 출원 내용은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준영 기사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앞서 다룬 의약품 특허에 대한 정리를 위한 퀴즈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특정 물질 생산을 위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재산권을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조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 등 특정한 물질에 대한 특허는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앞부분을 다시 참고해주세요. 준영 기자님께서는 약품 특허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퀴즈도 풀고 의약품 특허 종류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의약품 특허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계량 특허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제약산업과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빈님, 은정님과 함께 의약품 특허에 대해 알아보고 얘기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